서아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돈통에 돈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제가 돈을 주는 게 있어요. 뭐 몇십 원, 몇백 원. 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과연 아르바이트를 언제 정도부터 시켜야 할까요? 저는 제가 약간 후회하는 것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제가 그 학생들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꽤 많은 인원들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총 다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열 몇 명은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1년 몇 개월 동안 열 몇 명을 뽑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친구들을 같이 생활해보고 그 다음에 겪어본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그러니까 학생들이었죠. 거의 다 학생들이고 어머니, 저희 같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조금 더 오래 했던 친구들을 기준으로 그런 인성을 한번 제가 한번 딱 이렇게 지난 시간을 조금 훑어보면서 아르바이트와 그 인성에 대한 그 연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열 몇 명을 표본으로 한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런 생각으로 좀 한번 되돌려 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그 오래 하면 할수록 그 학생들의 그 성향이 짧게 정말 한 일주일만 하다가 그만둔 학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달 하고 그만둔 학생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르바이트 그 기간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딱 이 정말 오래 한 학생들은 그 오래 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되게 성실하고 공부도 하물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같이 일해보면 정말 정말 이렇게 내 딸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표본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학생들이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너무 성격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 친구들로 인해서 제가 배운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로부터 배웠던 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근속을 좀 오래 했던,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성실하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항상 생각했던 거지만, 항상 고마워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나의 그러니까 서아가 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르바이트를 한번 좀 꾸준히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보통은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거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부를 못할 거고, 그러면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학생들은 공부도 정말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었는데요. 너무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성실함과 일하는 그런 그 기간 있잖아요. 이거랑 조금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인성을 봤을 때도 제가 처음에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랑 그 사람을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성향, 이미지, 이거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짧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일도 잘 안 할 것 같고, 약간 조금 걱정이 돼서 내가 신경 쓸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그 친구들은 정말 한 며칠 안 하고 일주일 안에 그냥 문자 딱 보내서, 아, 저 그만둘게요. 그만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약간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오랫동안 제가 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제가 이제 봤던 친구들을 보면, 아, 정말 이 성실함과 이게 같이 겸비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딸도 나중에 바꿨던 게,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하게 되면 첫 학기만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한번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들로 인해서 제가 정말 배운 게 많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편하지 않는 게 그런 나이 차이니까 하지만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정말 정을 줬던 친구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성향을 보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봤을 때 나중에 쫙 보니까, 아, 이 성향이랑 아니면 인성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준은 정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거나 어떤 정말 뭐 누구가 아파서 이렇게 가서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다니고 싶었지만 불가항력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케이스를 제외하고 정말 오랫동안 일했던 친구들을 기반으로 한다면, 데이터로 뽑아보면 제가 봤을 때 열 몇 명의 데이터 뭐 많이 되진 않지만 그 친구들을 데이터로 뽑아보면 짧게 일하면 일할수록 태도도 별로 안 좋았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딱 손으로 꼽아요. 한 3-4번 정도? 3번, 4번, 4번 정도 이렇게 손에 꼽는데, 그러기 때문에 약간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개념,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당연한 일반적으로 받는 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초콜릿을 팔아봤는데, 그때 이제 저는 느꼈거든요. 아, 돈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굉장히 벌기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소중하구나. 그리고 정말 힘들게 부모님이 벌었던 돈을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엄마 아빠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걸 너무 내가 쉽게 사용하지는 않았나 라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철이 굉장히 늦게 든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이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정말 일찍부터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보면 정말 달라요. 예, 돈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돈을 아끼는 관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의 돈 관리가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화도 좀 공부, 뭐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저희 딸이 뭐 5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든 다 사달라고 하는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거를 유튜브만 봐도 뭘만 봐도 엄마 이거 예뻐, 이거 나 사주세요, 이거 예뻐요, 엄마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갖고 싶어요. 뭐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갔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왕관이 마음에 들어, 거기서 되바라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이거 사달라고, 사기 전까지는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저의 모습, 저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아이에게 사줄 것과 사주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울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그 시선이 무서워서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갔었을 때 아르바이트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우리 딸도 이 돈의 값어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구나. 그래서 5세지만 그래도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제관념, 그 다음에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를 해줄 때 돈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발로 해서 기구처럼 이렇게 자전거처럼 태워달라고 했을 때도 돈을 내라. 그래서 서아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돈통에 돈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제가 돈을 주는 게 있어요. 뭐 몇십 원, 몇백 원, 50원 뭐 이러면서 이 남은 잔돈을 가지고 서아한테 줘서 보관하는 돈이 있는데요. 그걸 모아서 어떤 거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고 싶다고 하는데 메이크업 박스 사고 싶대요. 그래서 그걸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저한테 그런 기구를 태워달라고 하거나 어떤 거를 할 때 제가 서아한테 이거는 50원입니다. 이거는 300원입니다. 이거는 500원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셔야 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해서 제가 돈을 챙기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저한테 이제 도와주거나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럴 때 동전을 주고 그 돈을 모으게 하고 그 모은 걸로 쓰게 하고 이러면서 이런 관념을 조금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게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만났던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고 너무 좋았던 그 친구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처럼 저희 딸도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돈, 경제관념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런 경제관념을 계속 알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인식을 시켜줬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게 벌었고 힘들게 일해서 그 빛나는 가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이라도 다 이렇게 뭐든지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절제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켜봤어요. 네, 이 동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뭐 재미는 없으셨지만 좋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겠어. 여러분 안녕.